안녕하세요. 10년 더 젊어지는 미라클 건강법 저자 신영아입니다. 저는 평상시 이 독서 강의고요. 이 매력적인 대체약에 빠져서 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진짜 희망이 부풀어서 이 대체약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석박사를 공부하다 보니까요. 저는 워킹맘이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과로와 수면 부족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나서 제가 어느 날 제 거울을 봤습니다. 근데 어머 이게 누구야, 정말 웬 낯선 여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티에이징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연구했던 이 대체약을 활용한 안티에이징을 제 자신한테 적용을 해서 제가 먼저 효과를 봤던 방법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이 책을 썼습니다. 이건 제 사진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이 대체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저는 굉장히 음악도 좋아하고요. 또 굉장히 활동적이어서 다양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행도 좋아하고 또 우리 그림이나 사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나이보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제가 주변에 몇 년 전에 동안 열풍이 일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동안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여자들은요, 이게 나이를 먹을수록 예쁘다는 소리보다 뭐 어려 보인다, 젊어 보인다 이런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동안 친구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이 사람들한테는 9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특징을 제가 여기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친구가 있는데요. 같이 있다가 한 9시나 10시쯤 되면 이 친구 같이 놀다가 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시간이 되면 벌써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안인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요. 7시간 수면 동안에 재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는 이 10시부터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성장 호르몬이 우리의 젊음을 유지하는 호르몬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수면을 잘 이루게 하는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도 분비가 됩니다. 또 세 번째는요, 우리가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이 세로토닌이 수면 도중에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깨끗한 피부가 동안을 만든답니다. 여자들은요, 사람을 보면 첫 번째 얼굴을 보고요, 두 번째 얼굴에서도 피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깨끗하고 동안인 사람들이 이 피부가 깨끗한 사람들이 보통 동안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요, 10년 젊어지는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태리 밀라노를 여행을 했는데요.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진짜 패션 모델 같더라고요. 그냥 금방 바로 화보 속에서 뛰어나온 사람들 같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자세히 유심히 보니까 뭐 굉장히 비싼 옷을 입었거나 명품을 거친 것도 아니고요. 단지 자기 스타일에 맞게 잘 입었을 뿐인데 굉장히 10년은 더 젊어 보이고 또 굉장히 호감을 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은요, 굉장히 자신의 상상이고 자신의 즐거움이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요, 자신만의 스타일을 돋보이게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섯 번째는요, 자연이 선사한 무지갯빛 식단을 섭취합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소식을 합니다. 자기 식사의 양에서 한 30%를 줄여서 야채 중심의 식단을 섭취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열량, 저단백질식이를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즐겁게 사는 사람이 젊고 건강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독서를 통해서 몸과 마음을 젊게 힐링합니다.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호기심 많고 열정이 넘쳐서 굉장히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고 자기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합니다. 이상에서 이렇게 굉장히 동안인 사람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9가지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요, 우리가 젊음을 위해서 플러스 해야 될 요소 10가지와 마이너스 해야 될 요소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에너지 레벨입니다. 아인슈타인은요, 모든 물질은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인간 역시요, 에너지 통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레벨을 높여야지만 젊고 건강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레벨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호감도 가고요, 또 인생에 있어서 대부분 성공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효소와 프로바이오틱스를 높여야 되는데요.
우리 몸에도 이 효소는 있습니다. 소화효소나 신진대사 효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효소는요, 일정량만 존재하고 또 이 효소는 48도 이상 가열하면 소멸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효소는 우리가 생식을 통하거나 아니면 효소를 바깥에서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효소를 섭취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바이오티스, 즉 유산균 공급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류나 과식을 하게 되면요, 이게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우리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됩니다. 이 독소가 우리 장 점막을 손상을 입히면요, 이 독소가 혈액 내로 유입이 돼서 이 혈액을 오염하거나 염증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동양의학에서는요, 이 혈액 오염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혈액 오염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알러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 심지어는 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장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더 이상 배설기관이 아니라 면역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대장에는 최근에 대장에서 우리의 행복을 주관하는 그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이 대장에서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소와 이 프로바이오티스를 통해서 독소를 제거를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항산화 효소를 높여야 되는데요. 우리는 매일 먹고 마시는 이 신진대사를 통해서 활성산소가 발생이 됩니다.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세포나 장기를 손상을 입혀서 우리 노화를 촉진하는데요. 이 노화를 막아주는 게 이 항산화 효소입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 효소는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고, 이 코엔자임 Q10이라는 요즘에 제품으로 나와 있어서 제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오색 컬러 푸드인데요. 여러분들 그 동양의학의 그 음양오행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오행이라면 우리 장기에도 오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간신, 비패, 신, 이 5가지 장기에 해당하는 5가지 또 색깔이 있습니다. 뭐냐면 청색, 적색, 황색, 흰색, 흑색, 이 5가지 오색 푸드를 먹게 되면요, 이 5 장기로 가서 부족한 정기를 채워준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 동양의학에서는 이 신장을 젊음의 장기라고 보는데요. 몇 년 전에 우리 블랙푸드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우리가 블랙푸드, 이 참깨나 검은콩 같은 걸 먹게 되면 이 블랙푸드가 어디 신장으로 가서 신장의 장기에 부족한 정기를 보충해 줍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번째는요, 체온 1도는 면역력을 5배 높인다입니다. 우리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요, 일단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이 혈액이 오염이 되어서 마찬가지로 비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만성질환이나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암 환자들한테 예전부터 온열요법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했는데요, 이 암세포는 우리가 알고 있는 35도에서 가장 많이 증식을 하고요, 39.5도가 되면 이 암세포가 사멸을 한다고 합니다. 자, 6번째는요, 이 브레인 파워를 높이는 건데요. 이 브레인 파워를 높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독서입니다. 그리고 7번째는요, 일광욕을 통해서 우리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건데요. 칸트가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했다고 그러죠. 저도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합니다. 저도 점심 식사 후 한 15분 동안 동료들과 같이 주변을 산책하면서 일광욕을 하는데요. 이 같이 산책을 하면서 햇빛을 쬐다 보면 굉장히 기분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고요. 또 이 일광욕을 통해서 우리가 비타민 D 합성을 통해서 이 골다공증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8번째는요, 7시간 이상의 수면인데요. 아까 앞에서도 이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연구 결과에 의하면 7시간 잠을 잔 사람이 가장 수명이 길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은요, 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우리의 그 면역력을 담당하는 림프구가 대량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가 항산화 작용을 하는 글루타티온이라는 이 항산화 효소가 있습니다. 이 효소가 생성이 돼서 우리 몸에서 발생한, 특히 뇌에서 발생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우리 몸의 뇌를 보호하고 치매로부터 예방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8번째는요, 사회적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들 친구 있으시죠? 근데 이 친구도 굉장히 끈끈한 사회적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친구가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친구는 한 사람만 존재해도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인간관계는요, 넓이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입니다.
자, 10번째는요, 운동이 되는 니트입니다. 여러분들 운동하기 힘드시죠? 자, 니트는 뭐냐면요, 운동은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활동을 높여서 우리 에너지를 소비하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계단을 오른다든지, 아니면 장을 본다든지, 쇼핑을 한다든지 등등, 집안일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이제 젊음을 위해서 플러스 요인 10가지를 알아봤다면요, 이번에는 젊음을 위해 마이너스 해야 될 요소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독소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샴푸로 머리를 감고 바디워시로 샤워를 하고 드라이를 하고 화장을 하고요. 그 다음 햄과 치즈가 들어있는 샌드위치를 먹고 여기를 왔습니다. 제가 아침 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 이미 많은 독소를 제 몸에 쌓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눈치채셨나요? 자, 독소라는 건요, 우리가 쓰는 아침에 바르는 화학 제품, 이거 다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샴푸나 뭐 바디워시, 그 다음에 우리가 바르는 화장품도 화학 제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식품에 들어간 식품 첨가물들이 있죠. 이것도 다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자주 많이 먹는 육류라든지 밀가루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매일 쓰는 드라이기나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도 역시 독소로 작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가 여러분의 만병의 근원인 건 다 아시죠? 근데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스트레스가 꼭 몸에 나쁘다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이걸 유해하지 않고 유익하다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몸에 유해하지 않고 유익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즉,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이게 유익할 수도 있고 유해할 수도 있다는 이 최신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활성산소인데요. 자, 우리는 매일 끊임없이 신진대사를 하고 있죠. 먹고 마시고 소화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활성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활성산소는요, 우리 세포나 장기를 손상시키고 우리 노화를 가속화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항산화 효소나 야채를 통해서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야지만 우리가 젊음의 플러스가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집착인데요. 이 정신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장수 마을, 일본의 오키나와나 그 다음에 코카서스 마을 사람들을 연구했는데요. 그 사람들은 정신적인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도 깊이 집착하지 않고 또 쉽게 분노나 불안이나 실패나 걱정이나 이런 마이너스 사고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 권위, 그 다음에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지 않고요, 유연하게 대처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수면 방해 요소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수면입니다. 근데 이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죠. 카페인, 그 다음에 핸드폰, 불빛. 요즘 학생들이나 어른들이나 밤에 잠자기 전에 핸드폰 많이 보죠. 근데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불빛이 우리 뇌는 낮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더 각성시키고 불면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이나 담배 역시 우리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요소들은요, 우리의 젊음을 마이너스 해야 될 요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천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이보다 더 젊어지는 건강 실천법이 10가지 있습니다. 10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간헐적인 효소 단식을 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7시간 이상의 숙면하라. 세 번째는 건강해지고 싶다면 하루 30분을 걸어라. 네 번째는요, 체온 1도는 면역력을 5배 올린다. 다섯 번째는요, 면역을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보충하라. 자, 여섯 번째는요, 경혈점만 잘 눌러줘도 동안이 된다입니다. 이거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12경락과 361개의 경혈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하철 노선처럼 쭉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얼굴의 한 지점을 누르면요, 우리가 얼굴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이 자극이 우리 오장육부로 가서 우리 몸을 이롭게 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얼굴에 있는 경혈점을 잘 눌러주면요, 얼굴의 탄력뿐만 아니라 독소를 배출하고 그 다음에 얼굴에 축소하는 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자, 7번째는요, 인체 축소판 기를 터치하라입니다. 이거는 이열요법에 관한 얘기인데요.
우리 몸에는요, 인체 축소판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뭐, 손에도 있고요, 발에도 있고, 기에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을 반영하는 상응 기관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를 자극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7번째는요, 관략근 조이기 운동입니다. 여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자분들은 임신과 출산과 그 다음에 폐경이나 어떤 수술을 통해서 그 요도 관략근이 손상을 입기 쉽습니다. 그럼 요도 관략근이 손상을 입으면 요실금이 쉽게 발생을 하는데요. 여성들 30대에서도 이 요실금 환자가 거의 40% 정도 추산이 되고 있고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인의 경우는 거의 70%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의사가 발명한 케겔 운동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골반 하부 근육 운동인데요. 강화 운동인데요. 이 케겔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요실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는 부항으로 혈액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하라입니다. 이 부항의 원리는요, 음압을 유지해서 우리 몸의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하고 혈액을 정화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그 동양의학에서 혈액을 만병의 근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어혈이나 혈액에 있는 독소 노폐물을 빼주는데 효과적인 게 이 부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로마를 통해서 심신의 밸런스를 맞추자입니다. 아로마는 우리가 흡입을 하거나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에 흡입이 되면요, 어떤 심리적, 양리적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아로마를 코로 맡잖아요. 향기를 맡으면 후각을 통해서 이 뇌로 가서 시상하부에서요, 우리 행복을 주관하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 물질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분비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생리 전이나 아니면 임신 출산 후나 아니면 뭐 갱년기나 이때 굉장히 기분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또 불면증에 시달릴 때 이 아로마를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 이런 그 불균형한 감정을 균형적으로 맞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